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석입니다. 원래는 오늘 다른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 지인이 서울에 집을 사서 집들이 겸 해서 몇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나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30대, 40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어떤 분은 2014년도에 분양받아서 되게 큰 차익을 얻어서 양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적당한 때 자기 원하는 집 사서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아직 집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12월 16일 월요일자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18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정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이 없는 분들은 계속 집 없는 채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이 가장 강화된 부분은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 안 해준다 라는 것과 종부세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아주 조금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수출도 줄었지, 미중무역 갈등에 일본과의 갈등, 반도체 시장이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왜 유독 집값만 오르냐고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세력들이 집값을 올렸을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요 분산하는 정책, 공급을 늘리는 정책 없이 계속 세금으로, 대출 규제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보다는 이 거래를 잠시 중단시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집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집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잠재적으로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좀 보겠습니다.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이제 LTV를 강화해서 더 이상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게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14억 집은 5억 6천만 원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4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 금지입니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현금 15억 이상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사라. 이제 강남은 정말 그들만의 일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라고 또 해놨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면 세입자가 살고 있을 텐데 그 집을 샀다? 그럼 다 갭투자인 거예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전세대출이 좀 일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집을 산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회수해가면 그 잔금일에 모든 돈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전세대출을 회수해가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했습니다. 0.8%에서부터 최대 4%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해본 영상이 있는데요. 이 세율을 늘리는 것은 종부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현실화율이 뭐냐면은 시가분의 공시가격의 비율일 텐데, 이 공시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이거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시가는 뭐예요? 시가는요, 내가 팔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이버든 뭐든 부동산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시세는 호가예요. 호가. 팔고 싶은 사람이 이 가격은 받아야겠다라고 올린 호가일 뿐인 거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가를. 현실화율이 70% 미만이다 라면서 이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공시가격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거는 정말 한국 감정원밖에 몰라요. 보유세를 늘릴 거면 내가 이 주택을 처분할 때 내가 보유하면서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좀 공제를 해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또 중과하고, 그동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은 보유기간만 갖고 장애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제 보유와 거주를 같이 봐야 된다. 거주 요건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유도하더니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되는 걸로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주택에 거주를 2년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전세 살면서 내 소유의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집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하라는 겁니다. 이거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임대를 한 건데 내가 거주 2년 해버리면 그 2년 동안 소득은 뭘로 버나요? 적용 시기는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은 이렇게 임대사업자 혜택이 점점 줄어드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취득세, 재산세에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을 이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세제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새로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앞으로 이제 신규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양도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해주고 장기별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적용 시기는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처분하시길 바라고요. 2020년 6월 말까지는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과거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권리니까 바뀐 제도로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당장 적용될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셨던 예비 수요자들은 정말 멘붕일 겁니다. 일단 뭐 대출이 막혔으니까 집을 살 방법도 없고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데 거래 자체가 정말 크게 줄 겁니다. 집주인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각종 보유세 증가분을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은 없고 이 시장이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면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볼 때마다 이분이 떠올라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전 청와대 대변인이신데 뭐 이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유유히 흑석동에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을 하나 사서 본인 돈은 뭐 10억이 되려나? 어떻게 대출 받았는지 왕창 대출 받아서 25억짜리 오래된 상가주택 매입하시고 정말 1년 5개월 만에 35억 얼마에 파셨다고 합니다. 8억 이상 시세 차익을 냈어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분 동생이 또 그 주변 일대를 또 뭐 13억인가에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분이 이제 또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하면서 차익을 전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 미만 보유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한 3, 4억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해서 뭐 얼마 남는 것도 없다. 이걸 기부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군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군산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정말 기부를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하시는지. 제 생각에 지금 제일 억울하신 분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그 당시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기다렸던 분들, 그분들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